보그레드 37개월 차. 오늘은 2023년도 보그레드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그레드 컨퍼런스는 매년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잠시 쉬었고요. 처음 열린 거는 꽤 오래전인데 제 과거 영상에 아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 토, 일 2박 3일로 진행하고요. 장소는 베테사 노스 메리어트 호텔 인 락빌 메일랜드 주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얼리버드 5월 31일까지 예약을 하면 495불이고요. 그 이후에는 595불입니다. 100불 정도 아낄 수 있겠죠. 네, 얼리버드 하면은요. 그 다음에 추가비는 이제 $100는 이제 보그레드 방케가 있는데요. 요거는 둘째 날 저녁에 있는 그 행사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방케는 이제 약간 뭐 뷔페식 저녁을 먹으면서 뭐 이제 행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약간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결혼식 피로연자리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식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그 발표자가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그 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제 참가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는 그 보그레드 센터 측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틴 벤츠라는 이제 요번에 메인 오거나이저 같아요.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크리스틴 벤츠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면 이제 참가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 참석하고 싶은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그 보그레드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참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메일랜드주가 이제 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주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동부죠, 동부. 예. 완벽하게 이제 그 아메리칸 대륙의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동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뭐 작년에가 이제 시카고에서 열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동부, 중부, 서부 이런 식으로 이제 옮기니까 그때에 잘 맞춰서 참석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확대된 그 장소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워싱턴 DC죠. 네, 워싱턴 DC 살짝 이제 그 외곽에 있는 메일랜드에 소속되어 있는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큰 도시는 이제 볼티모어가 있고요. 필라델피아가 있고요. 뉴욕시는 이제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가게 된다면 필라델피아 국제공항도 좀 멀어요. 그래서 볼티모어 국제공항 혹은 워싱턴 DC 국제공항에서 내려서 차로 이동하면 되고요. 공항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0km면 뭐 1시간 좀 넘겠죠. 1시간 정도 걸리려나요? 차가 안 막히면은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스트릿 뷰로 보니까 요런 호텔입니다. 메리어트 호텔인데요. 지금 요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컨퍼런스 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행사는 이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고요. 지금 요 우측에 있는 게 이제 메리어트 호텔의 전경이고요. 지금 이 보그레드 컨퍼런스에는 뭐 400명 이상 지금 참석입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이제 뭐 등록 가능하고요. 이 호텔 객실도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00에서 400 객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객실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예약을 빨리 안 하면 물론 이제 금방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마감이 되면 주변 호텔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한 3성급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3성급이니까 그에 맞는 이제 비용이 이렇게 책정이 되겠죠. 항공사진으로 보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보면 지금 요 하얀색 지붕이 지금 컨퍼런스 홀이고요. 이 컨퍼런스 홀에서 2박 3일간의 행사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약간 위쪽에 이제 우측에 있는 게 이제 메리어트 호텔이고요.
그래서 호텔에 그 숙박을 하시면 컨퍼런스홀까지 뭐 바로 앞이니까 뭐 그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러고 여기 뭐 사방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여기 알아보니까 이제 저는 제가 만약 간다 그러면 한국에서 가니까 렌트를 할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뭐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주차가 하루에 $19 정도 됩니다. $19. 그래서 주차비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그 금요일 날은 1시에 시작을 합니다. 1시에 이제 웰컴 앤 인트로덕션에서 크리스틴 벤츠가 지금 여기 있는 분이시죠. 크리스틴 벤츠가 이제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시부터 이제 쭉 행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 행사를 보면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2트랙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제 1시부터 4시까지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베이직 클래스고요. 요거와 동시에 이제 어드밴스 클래스가 또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베이직 클래스에는 어떤 그런 강연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처음에 이제 크리스틴 벤츠가 이제 그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투자 첫걸음에 대해서 이제 해주고요. 이 크리스틴 벤츠는 이제 모닝스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펀드나 이런 거 보실 때 모닝스타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수천 가지의 펀드, 수만 가지의 펀드를 평가해주는 기관이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펀드에 이제 별 몇 개, 5개를 붙여주거나 4개를 붙여주거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펀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그 공신력 있게 평가하는 그런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이제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글헤드가 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모닝스타랑 이제 보글헤드는 이제 ETF나 이제 펀드를 이제 뱅가드 존 보글이 이제 설립한 이제 뱅가드 투자 회사를 이제 선호를 하잖아요. 그쪽에 이제 그 ETF나 펀드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모닝스타랑 이제 뱅가드가 좀 친한 것 같아요. 뭐 친할 수밖에 없는 게 뱅가드의 그 펀드나 ETF는 수수료가 되게 저렴하고요. 펀드는 시장을 따라가면 최소 수미양가나 A, B, C, D, F 학점이라고 하면 B 학점 이상이거든요. 시장을 따라가면 B 학점 이상이니까 뱅가드에 있는 그 ETF나 펀드는 모닝스타로부터 좋은 별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닝스타랑 뱅가드랑 보글헤드랑의 이런 그 연결고리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틴 벤츠가 이제 투자 시작하는데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베이직 오브 인베스팅에서 알렌 로스가 이제 또 20분, 각각 그 스피커들은 20분 정도 이제 그 시간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20분이라고 하면, 한 15분 그 강연하고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쭉쭉쭉 밀리게 되겠죠. 이런, 그것도 좀 감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Asset Allocation and Investment Selection. 릭 페리인데, 이제 릭 페리라는 사람은 이제, 이 보글헤드 쪽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CFA라고 하면은 자산배분 관리사? 이런 거죠. CFA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증도 갖고 있고요. Founder and CEO of Ferry Investment Solution 회사의 이제 CEO 대표면서 이분이 존 보글이랑 책을 썼거나 아니면은 이분이 독자적으로 썼는데 그 보글헤드 리타이어먼트 퇴직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에 대해서 이제 보글헤드 책을 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릭 페리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랑 공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보글헤드 쪽에서는 매우 이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asset allocation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 배분이고요.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주식이냐, 채권이냐, 원자재냐, 그 다음에 현금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산별로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그 배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asset allocation이 있고요. 그냥 asset location이 있습니다. asset location은 이제 그 텍스랑 관계가 있는데요. 그 세전 투자금, 뭐 세후 이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텍스 우리 뭐 연금 계좌나 ISA 계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텍스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러니까 텍스를 이연시키는 세금 이연 효과도 있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asset location은 이제 요 나중에 한번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하면 이제 텍스랑 관계가 있고 이제 은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이제 잘 활용을 하냐 요 텍스 텍스를 해결한 이제 그 수익금 텍스를 내지 않은 수익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잘 배분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asset loca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에 맞게 이제 은퇴 시점에 맞게 이제 요거 asset location이 요 앞에 만든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는 이제 그런 거랑도 이제 비슷하죠. 스탁에서 본드로 그러니까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어떤 이 변환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텍스랑 이제 연관시켜서 이렇게 살펴보는 게 이제 asset location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이 베이직 클래스예요. 지금 이 차례 목차는 베이직 클래스인데 이제 보면 이제 asset allocation이 나오고요. 뭐 이제 tax advantage account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이나 ISA 계좌죠. IRP 계좌나 그리고 이제 그 factor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factor to consider when choosing asset allocation. 네, 요 factor 요 이제 팩터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뭐 뒷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example of asset allocation with their strengths and weakness. 네, asset allocation 자산 배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짐 달리가 이제 그 강연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닥터 짐 달리라 그래갖고요. 요 사람은 이제 응급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The whitecoatinvestor.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이제 그 만든 사람이고요. 저도 이제 이 그 The whitecoatinvestor.com에 가서 초창기 공부할 때 많은 그 자료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조금 그 이과적인 어떤 그런 해석들 그런 것들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짐 달리가 이제 그 asset allocation 자산 배분의 장단점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tax efficiency portfolio 지금 이제 그 텍스 그죠? 지금 보글헤드는 이제 그 장기 투자는 기본이고 이제 그 텍스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tax efficient portfolio 어떻게 하면 이제 세금을 좀 절약해서 잘 운영을 하는지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 바이퍼가 이제 그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20분은 Q&A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자들이 이제 모두 이제 그 나와서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베이직 클래스고요. 자, 요게 이제 보글헤드 첫날 금요일이에요. 어드밴스드 코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짐 달리가 그 좌장을 맡고 있죠. 짐 달리가 여기서 앞에서 그 3시부터 이제 잠깐 여기서 이제 그 강연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어드밴스드 세션 고급반에서의 좌장을 이제 짐 달리가 하고 있고 아까 말한 그 사이트는 요겁니다. whitecoatinvestor.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다 영어로 돼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고급반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웰컴 앤 인트로덕션을 이제 짐 달리가 이제 그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리 베스 프랭클린이 그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 제도를 이제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소셜 시큐리티 하면은 이제 65세 이후에 그 퇴직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연금도 있겠고 이제 뭐 노령연금 뭐 기초연금 뭐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드 반에서 이제 첫 번째 세션은 이제 그 사회 그 보장 제도를 이제 그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링 유어 리타이어먼트 포트폴리오. 리타이어먼트 은퇴 포트폴리오죠. 은퇴 포트폴리오. 자, 이제 고급반에서는 이제 은퇴에 대해서 이 소셜 시큐리티도 마찬가지로 은퇴죠. 그래서 전반 베이직 클래스에서는 이제 뭐 asset allocation, 그 다음에 이제 텍스, 세금 이연에 관한 뭐 세금 활용, 그죠? 그런 건데 이제 그 어드밴스드 클래스는 이제 리타이어먼트 퇴직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이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 컨버전 텍스 이피션시 위드드로 리타이어먼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로스 어카운트는 이거 굉장히 이제 뭐 좋은 그런 계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ISA랑 비슷하지만 우리 ISA는 9.9%의 세금이 있지만 로스 어카운트, 로스 IRP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세금이 0%예요. 참 부러운 제도인데요. 그래서 로스 계좌 혹은 텍스 이피션시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퇴직할 때. 퇴직 시점에서의 또 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짐 달리가 하는 게 이제 좀 저한테는 좀 흥미롭습니다. 뭐 답은 저도 예측은 가능한데요. 어쨌든 이제 부동산, 네, 보그레드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란, 그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짐 달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한번 요거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whitecoatinvestor.com을 조금 뭐 즐겨 봐서 이제 저기서 공부도 좀 했었고, 예, 그리고 그 부동산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보글에 대해서는 뭐 대충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궁금하긴 한 그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e Case of Factor Investing에서 폴 메리맨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자,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팩터 인베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터 인베스트먼트. 자, 요거는 뭐냐면 패시브 인베스팅. 이게 바로 이제 보그레드 방식이죠. 인덱스 투자죠. 인덱스 투자. 마켓. 시장을 쫓아가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지수 추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뭐 이거야 뭐 액티브하게 이제 그 실제 이제 펀드 매니저나 뭐 그 헤지 펀드들이 하는 액티브 인베스팅. 거기에서 이제 뭔가 장점만 뽑아오고자 하는 게 이제 팩터 인베스팅입니다. 뭔가 교집합, 뭐 장점을 좀 뽑아 오려고 하는 안정적인 수익과 패시브 인베스팅에서 안정적인 수익과 그 다음에 액티브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공격적인 뭐 이런 거에서 장점만 빼오겠다라는 건데, 케이스 포 팩터 인베스팅.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이 뭐냐면, the case against factor investing. 그러니까 뭐 팩터 인베스팅의 뭐 장점과 단점을 뭐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릭 페리가 하네요. 어게인스트. 그러니까 이 팩터 인베스팅 제가 아는 한 보그레드는 이제 뭐 철저하게 패시브 인베스팅입니다. 패시브하게 지수 추정이지 여기에 뭐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응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뭐 많게는 15% 뭐 좀 자유도를 줘도 된다라는 게 이제 보그레드의 이렇게 입장이긴 한데 너무 따분하잖아요. 100%다 지수 추정하기에는. 그래서 한 10%에서 15%. 뭐 이제 그런 비용 갖다 이제 팩터 인베스팅, 액티브 매니지먼트, 액티브 인베스팅은 좀 너무 하이, 로우 그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뭐 팩터 인베스팅이 어떨까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찬반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 강연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째 날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3시부터 이제 4시 끝나는 시간까지 그 Q&A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시부터 1시간 동안 조금 이제 휴식 시간을 갖네요. 근데 이 휴식 시간이 대부분 이제 뭐 5시까지 질문과 Q&A 시간이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칵테일 리셉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칵테일 마시면서 이제 대략 이제 한 400에서 500명 정도의 이제 참가 인원이 있죠. 그럼 그 넓은 홀에서 칵테일 마시면서 이제 그 친분을 맺거나 이제 서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거나 이제 아이디어 공유를 하거나 이제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입니다. 토요일 날. 자, 토요일 날 일정을 보면
그 첫째 날 칵테일 파티가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어요. 그러니까 7시에 닫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술을 흥청망청 마실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아주 그냥 뭐 부지런합니다. 네, 아까 그 컨퍼런스 홀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얘기가 없는데 이렇게 행사표에 이렇게 뭐 블랙퍼스트도 있고 런치도 있는 거 보면 컨퍼런스 홀에서 다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봅니다. 그래서 자, 토요일 날 아침 일찍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킥오프 앤 웰컴을 이제 크리스틴 벤츠가 이제 개회를 또 크리스틴 벤츠랑 이제 릭 페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요한 두 분이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시작을 알리고요. 그리고 자, 이분 제너럴 오렐리라는 분이 벵가드에서 와 주셨네요. 예, 벵가드에서 이제 오셔갖고 그 릭 페리랑 이제 대화를 하나 봅니다. 어떤 식의 이제 뭐 주제를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뭐 45분 긴 시간 동안 하네요. 그래서 이제 벵가드에서 앞에 이제 연사들은 주로 이제 뭐 공인 회계사들도 있고요. 뭐 아까 그 자산 배분 관리자 뭐 이런 그런 이제 전문적인 그런 그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이제 연사들이 있는데 지금 제너럴 오넬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벵가드에서 이렇게 좀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50분간은 9시서부터는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대담을 하는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윌리엄 번스타인이나 릭 페리, 폴 메리맨, 도나 안스페치, 그 다음에 조나탄 클레멘트, 짐 달리,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다 같이 이제 또 그 대담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찰리가 이제 그 벨이라는 분이랑 이제 또 대담하는 게 이제 또 있고요. 뭐 지금 주제에 대해서는 뭔가 없는데 아마 요분들의 이제 그 지금 현재 직업들을 보면, 연사들의 직업들을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듯이 그 리타이어먼트, 퇴직과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코스에서는 아셋 얼로케이션, 자산 배분과 그 다음에 세금 이용 계좌에 대한, 그래서 크게 보면 자산 배분, 근데 자산 배분도 이제 보그레드에서는 뭐 주식 아니면 채권이잖아요. 좀 심플하게 보그레드는 만들고 있고요. 뭐 원자재나 기타 이제 다른 것들은 안 하죠. 그리고 그 세금 이용 계좌 적극 활용하는 게 이제 또 보그레드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타이어먼트, 퇴직 시점에서는 그 앞 시간에 만든 글라이드 패스처럼 이제 뭐 그 채권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그런 방식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계사, 세무사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세금 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죠. 런치.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또 1시부터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투 트랙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데요. 첫 번째 클래스에서는 리타이어리, 퇴직자들이나 퇴직이 임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클래스가 있고, 퇴직자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 트랙은 이제 자산을 계속 이제 모을 수 있는 현역인 분들의 그 클래스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1시부터 1시 50분까지 하고 이제 2시부터 2시 50분까지도 마찬가지로 퇴직자 클래스, 그 다음에 현역들 클래스, 지금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클래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브레이크 타임이 이제 있는데, 이제 25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요때 이제 그 사이너가 있습니다. 맞다. 연사들 중에서 책을 쓴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자들이 좀 있습니다. 연사들 중에서. 그래서 직접 책을 갖고 오면 저자의 사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네. 저도 이제 만약 가게 된다면 책을 좀 사서 가서 사인을 받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시 15분부터는 이제 또 이제 이게 지금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그래서
자, 이제 둘째 날 제목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보글헤드 정신을 조금 이렇게 널리 알릴 수가 있을까. 이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시부터 5시까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네요. 가족의 평화와 이제 웰빙에 대한 이야기. 가족을 생각하는 시간이 이제 4시부터 5시까지 있고요. 3시부터 이제 4시까지는 이제 우리 보그레드 정신, 보그레드 스플릿을 어떻게 좀 잘 알릴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0불 추가로 낸 방케가 있습니다. 방케는 이제 7시부터. 자, 5시에 이제 끝나고 이제 7시부터 이제 10시까지 합니다. 10시. 그죠? 이때는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뷔페로 나오는데요. 뷔페일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녁을 먹으면서 또 대담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연주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친목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Hall of Fame Induction. 네, 2023년 보그레드에서 이제, 2023년에 보그레드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해서 2023년에 보그레드 선정해서 이제 시상식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케는 이제 추가로 100불을 내신 분들, 보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요 방케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100불입니다. 100불. 이 클래스는 안 들어도 되고, 이제 100불만 내면, 요 7시, 토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방케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오전까지만 합니다. 12시까지만 하고요. 자, 일요일 날 마지막 날. 자, 8시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면 전날 10시까지 술도 먹었죠. 그죠? 술 먹고 이 방케 때 이제 500명 되는 보글헤드와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교환도 하고, 그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이제 조금 이제 늦게까지 했으니까 토요일은 7시부터 시작인데 8시부터 시작입니다. 8시부터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또 이제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이 있는데 강연의 주제는, 스파우스, 배우자. 네. What reluctant spouse need to know about the finance. 자, 여기 이제 배우자. 요것도 좀 중요하죠. 앞에 시간에는 이제 가족의 웰빙,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일요일 날 첫 번째 타임은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나는 보글헤드인데, 배우자는 막 이런 게 싫다면,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득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이해를 구하느냐, 어떤 플랜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게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와의 이제 그런 관계,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보글헤드에 대한 이제 강연이 아침 식사와 함께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연사들의 이제 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글헤드 파이낸셜 플래닝 엑스퍼트 패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사들이 또 쭉 나와서, 다 나와서 이제 그들끼리 이제 또 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대담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부터 또 50분 동안은, Living with no regret. 요건 이제 토픽이 있네요. 조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틴 벤츠랑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후회 없는 삶. 그죠? 야,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은 이제 투자가 아닌 이제 인생, 삶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장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2시에 딱 이제 마치고 2박 3일 동안의 긴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제 제가 간다고 하면, 자, 어떻게 비용이나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저기 이제 비행기 표를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가 어딘가 잘 몰라서, 그죠? 여기 워싱턴 DC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워싱턴 DC에 덜러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대한항공이 매일매일 갑니다. 워싱턴 DC 덜러스 에어포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게 있는데 직항입니다. 직항. 그래서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이건 이제 목요일로 했는데 금요일도 똑같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하면 딱 뭐 금, 토, 일이고 월요일 날 여기서 이제 올 때는 하루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휴가 내고 월요일 날 휴가 내면은 빠듯하게 갔다 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직항은 이제 오전 10시 15분에 출발해서 그 도착하는 거는 오전 11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시간이 여기서 이제 40km 달러스 DC 워싱턴 DC 공항에서 메리어트 호텔까지가 이제 40km인데 이게 이제 시간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빡빡합니다. 12시에 시작인가요? 1시에 시작인가요? 1시에 시작이면 1시에 시작인데 등록하고 하면은 그죠? 등록하고 하면 1시, 12시. 그죠? 그다음에 1시죠. 뭐 빡빡하긴 한데 가능은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가능은 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해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둘째 날도, 셋째 날, 마지막 날도 12시에 끝나죠. 그럼 12시에 끝나는데, 이거 마지막까지 좀 보고 오는 게 좋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도. 근데 이 공항에 올라면 1시에 올라면 여기서 뭐 10시에 출발하거나 막 이래야 됩니다. 중간에 나와야 돼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조금 아쉬워요. 요 가는 편만 이게 한 3시나, 그죠? 한 4시쯤만 있어도 참 좋은데,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도착이죠. 월요일 오후 이렇게 도착하면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할 수가 있겠죠. 화요일 날 출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휴가 내고 월요일 날 휴가 내서 갔다 올 수가 있고요. 비행기 표는 187만 원대입니다. 이코노미죠. 이코노미로 187만 원. 그 다음에 이 메리어트 호텔인데 이거 이제 블랙버스 조식이 포함된 건데 이거 일단 빼더라도 조식을 아까 막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7달러 이틀 하면 415달러인데 금요일이랑 토요일날 묵어야 되잖아요. 뭐 이미 지금 다 매진은 됐습니다만 이제 얼리버드로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135달러예요. 그러면 뭐 270 정도 되겠죠. 엄청 싸네요. 얼리버드로 이제 행사 참여한다 그러면 135달러니까 270달러 정도면 이제 2박을 하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잘 맞으면 2박이고 이제 한 3박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4년 보그레드 컨퍼런스를 가려고 할 때 비용을 경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를 보겠습니다. 자, 등록비 얼리버드. 그쵸. 갈 생각이 있으면 그냥 얼리버드로 빨리 하겠죠. 이제 할 때가 됐다. 이제 봄. 이게 늦봄에서 초여름, 이게 열리는 거는 가을에 열리지만 봄부터, 그러니까 5월 이전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이제 그 보그레드.org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컨퍼런스 언제 열리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캐 100불. 방캐 갈 거 100불 하면 이제 환율 1,300원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게 77만원 정도, 항공료 187만원, 그 다음에 호텔이 2박 할 때 있고 3박 하는데 이제 3박으로 치면 그 뭐 여유있게 하면 이제 81만원. 그 다음에 그 외에 약간 식대 교통비 하니까 이제 뭐 50만원. 그죠? 이제 공항에서 호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제 비용들 넣어야 되겠죠? 네, 그랬을 때 토탈 보면 이제 한 400만원 정도 이제 듭니다.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네, 이 정도면 뭐 상당히 큰 돈인데, 보시면은, 이 끝이네요. 보시면은 이제 이 보그레드 .org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원래 보그레드가 이제 전략을 하잖아요. 전략 정신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호텔도 뭐 근교에 뭐 이제 85달러짜리 호텔도 있고요. 뭐 쉐어하우스나 뭐 에어비앤비나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85달러 1박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렴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조금 이제 400만 원이다. 2박 3일 휴가도 내야 되고, 네,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뭐 저는 이제 뭐 지금 당장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컨퍼런스가 매년 열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년이 시카고에서 열렸고 이번에 이쪽에서 열렸고, 이게 아마 이렇게 서부, 뭐 중부, 동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그래서 만일 간다고 하면, 그죠? 이 동부, LA나 샌프란시스코나 뭐 시애틀 이런 데서 이제 열릴 때 한번 가보면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시간도 그죠? 여기서 이제 동부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서부 쪽에서 열릴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그쵸, 영어가 돼야 되겠죠. 예, 영어 회화가 돼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가서 그 방케나 그 칵테일 파티 때나 그 보그레드 만나서 정보 교환을 하고 서로가 공감하고 그 클래스 강의 듣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 같은 그 투자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동질감도 느끼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이벤트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자유로운 이제 회화가 돼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겠죠. 아니면은 뭐 아시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그 제2 외국어 쓰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제2 외국어 쓰는 분들이랑 뭐 하면은 그래도 조금 영어가 조금 안 돼도 뭔가 되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오늘은 그냥 랜선 해외 여행 정도로 그냥 한번 간 것처럼,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10월달 이제 끝나면 이제 자료들도 올라올 것 같은데, 진짜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저도 찾아서 보고 뭐 의미 있는 것들은 또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는 참 각오는 쉽습니다. 각오는 쉽은데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그래도 이제 뭐 미국까지 이제 논스톱 비행기를 타고 뭐 그런, 그래도 한 70세 이전이 좋겠죠? 많이 몸 관리 잘했다면 한 70세. 그래도 조금 아니면 한 60세, 60대. 그래서 60대 후반 내지 70대 초반 정도에, 지금부터 뭐 돈을 모을까요? 네,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뭐 나중에 보면 뭐 그렇게 뭐 작은 돈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의미를 굳이 만들자면, 제가 뭐 이 유튜브 채널을 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닌데, 한 오래 하다 보면 10년 이상 막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보그레드 컨퍼런스 딱 인생에 한 번 정도 가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그레드를 30년 할 건데 뭐 그 중에 한 번 정도, 근데 그것도 유튜브 수익금으로 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뒀을 때고요. 어쨌든 가게 되면 앞으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60대 후반 혹은 70대 초반으로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서부에서 열릴 때, 이게 점점 커져서 뭐 유럽에서 열리거나 뭐 아시아에서 열리면 더욱 좋겠지만, 현재는 이제 미국에서만 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라도 이제 한국 보그레드 컨퍼런스가 열릴 수 있다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조촐한 보그레드 컨퍼런스가 열렸으면, 한국 사람들끼리 만드는 보그레드 컨퍼런스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